중화요리집 알바 점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제대로 확인하라고. 방법이 없잖아. 아파트 한 집. 얇은 벽 저편에서 옆집 202호에서 이씨 부부가 다투는 소리. 벌써 30분 가까이 계속되는 것 같다. 싸우다니 별난 일이네. 203호에 사는 F는 이사 온 뒤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옆집 사람들의 큰 소리와 시끄러운 욕에 흥미가 생겨 벽에다 귀를 대고 듣는다. 난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식기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소리. 분명 부인이 던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왔으면 이웃의 민폐가 된다. F가 사는 아파트를 정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된다. 201호, 202호, 203호. 계단. 101호, 102호, 103호. F는 샌들을 신고 이 시내에게 뭐라 하려고 현관문을 연다. 오? F는 2층 통로로 나간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린다. 202호로 갈 수가 없잖아. 이 부인의 블로그.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중국 요리점을 열고 싶어하는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월급도 적어서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대출이라도 끌어서 당장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지만 남편은 정말 계획성이라고는 없어요. 저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산더미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앞날이 안 보입니다. 개업 자금이 모아질 때까지는 일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개업 자금 좀 기부해줬으면 좋겠네요. 코멘트가 한 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G라고 합니다. 항상 블로그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곧 주방 설비를 바꿀 예정입니다. 중고라도 괜찮으시다면 무료로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이 부인의 답변. 지씨 코멘트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서로 지나치는 사람들. 붐비는 가운데 인파에 휩쓸리며 불안한 듯 걷는 이 부인. 익숙지 않은 새 옷에 새 구두를 신은 덕에 걸음이 불안해 보인다. 목적지는 여기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카페. 드라마 촬영에도 쓰이기도 한다는데 갓 볶아낸 커피와 겉이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샌드위치 세트가 인기라고 한다. 이 부인은 지씨의 블로그에 들어가 코멘트를 확인한다. 살짝 일찍 도착해서 먼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부인도 거기에 답글을 달고 휴대폰을 닫는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도 둘만이 만난다는 것도 곤란하게 생각됐던 이 부인. 그것을 헤아려줬는지 지씨의 제안으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채 지씨의 블로그의 코멘트란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블로그의 코멘트란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읽으면 어쩌나 했지만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막아놓고 이 부인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과의 만남이 불안했지만 지씨는 그것도 알아주었다. 종업원에게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라는 제목이 달린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의자에 앉은 양복 차림의 남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부인은 사진을 복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겨우 참았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저 일반 남자의 사진이 휴대폰에 들어있다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불륜을 의심할 게 뻔하다. 이 부인은 눈을 질끈 감는다. 이 부인과 지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남편이 격앙되어 양복을 입은 지씨의 넥타이를 잡고 두들겨 패는 광경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 부인은 다시 눈을 뜨고 자신의 양복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들긴 후 휴대폰을 닫는다. 만나기로 정한 날 이 부인은 미용실을 예약하고 홈쇼핑으로 옷과 구두도 구입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와 담배 냄새가 섞인 좋은 냄새가 난다. 카페는 거의 만석이었고 카운터석이 두 자리만 비어 있다. 몇 분이세요? 미소를 띄운 점원이 말을 걸어온다. 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부인은 왼쪽을 향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처음 뵙겠습니다. 지희입니다. 앉으시죠. 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끌어내준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는 이 부인. 처음 보기는 하지만 메일을 블로그에서 만났던 지씨를 눈앞에 두고 시선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옆에 놓인 메뉴판을 들고 시야를 차단한다. 여기 토스트 샌드위치 세트가 일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여기요. 지씨가 손을 들어 점원을 부른다. 토스트 샌드위치 세트 2개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토스트 샌드위치 세트 2개 맞으시죠? 점원이 간 후 이 부인은 메뉴판을 돌려놓고 천천히 정면을 향한다. 주름 하나 없는 남색 양복을 차려입고 190은 될 것 같은 키의 지씨. 흰머리조차 없이 깔끔한 흑발에 잘 정리된 깨끗한 머리의 지씨. 수염 하나 보이지 않는 청결감이 넘치는 부드러운 피부의 지씨. 윤곽이 깊고 중성적인 느낌의 얼굴을 가진 용모 단정한 지씨. 블로그에서 본 사진보다 현실에서 본 지씨는 훨씬 매력적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 좀 하느라. 지씨의 목소리에 제정신이 든 이 부인의 표정은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중국 요리점 개업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남편은 자금이 모이는 하자고 하지만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지씨는 턱을 왼손으로 받치고 조금 고개를 비스듬히 하면서 뭔가를 생각한다. 가게 자리는 정하셨나요? 아직. 그렇군요. 그럼 개업 전까지 이번에 양도해드릴 설비를 보관할 장소는 있으십니까? 아, 설비라면 뭐가 있는 거죠? 지씨는 옆에 놓인 검은 가죽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바라본다. 지금 저희가 바꿀 집기는 싱크대, 인덕션, 오븐, 조리대, 식기대, 냉동고, 그리고 냉장고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어떻게 보관할지 짐작도 안 가요. 이 부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한다.
곧 개업을 한다면 창고 등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이 걸린다면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드니 현실적이진 않겠군요. 그렇죠. 이 부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시다면 이것도 인연인데 이 부인 자택에 둘만한 거. 아, 냉장고만 가지고 가시면 어떠시겠어요? 냉장고요? 하지만 업무용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집이 넓지도 않고. 상상 이상으로 큰 냉장고도 확실히 있긴 하지만요. 가정용으로도 쓰이는 폭 1m에 높이 2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인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 정도라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인의 표정의 변화를 확인한 지씨는 상냥하게 미소를 띄우며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공산날 사정으로 배송은 이때쯤 낮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아직 파트타임 시프트를 제출 전이라서 그날 집에 있도록 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택 주소를 기입해 주시겠어요? 지씨는 종이와 펜을 이 부인에게 건넨다. 이 부인은 주저앉고 아파트 주소를 기입하고 지씨에게 건넨다. 고맙습니다. 아, 샌드위치도 딱 나올 시간이니 같이 드시죠. 네. 이 부인은 남편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 상사의 불평을 뒤로하고 양손으로 토스트를 집어 입에 넣는다. 지씨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웃음을 지으며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쳐준다. 콧노래를 부르며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 이 부인. 오른쪽 옆에 설치된 세탁기 위에는 여성지가 펼쳐져 있고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받는 여자의 인기 있는 메이크업 이라고 써있다. 서서 화장하니까 힘드네. 화장대 갖고 싶다. 이 부인은 좀처럼 화장을 하지 않아서 화장대는 없었다. 아파트가 좁고 놓을 공간도 없는 게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휴대폰에 벨소리가 울린다. 이 부인은 화장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화면에는 땡땡 점장이라고 나와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작은 마트의 점장이다. 휴일에 무슨 일로? 라고 생각하며 이 부인은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이입니다. 아, 이씨? 어디야? 아무래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 어디라뇨? 당연히 집이지. 뭐?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이 부인은 실내에 설치된 시계를 바라본다. 10시 좀 넘었잖아요. 왜요? 빨리 좀 출근해주지 않을래? 네? 오늘 시프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인은 휴가 받은 날이 잘못됐나 생각하며 수첩에 끼워진 이번 달 시프트표를 확인한다. 저 오늘 쉬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아이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씨랑 시프트 교대했다고 하던데. 에? 그런 거 안 했는데? 이 부인은 시프트표를 재확인한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이 더 개점 시간부터 시프트에 들어가 있을 터였다. 제이씨하고 케이씨는 출근 안 했어요? 둘 다 무단결근인데다 연락도 안 받아. 지금 연락되는 건 이씨밖에 없다고. 아무도 안 나와서 나 혼자 계산대에 있어. 어서 오세요.
됐으니까 빨리 좀 나와줘. 손님이 온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이 부인은 I씨와 J씨, K씨의 휴대폰에 모두 전화를 걸어봤지만 들려오는 음성은 통화가 안 된다는 음성 메시지뿐이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부인은 휴대폰으로 G씨의 블로그에 접속한다.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때 배송받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일을 나가야 해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날에 재배송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인은 코멘트를 남기고 마트로 향한다. 휴식 시간. G씨의 블로그를 확인해보자 답글이 달려 있었다. 이 부인 연락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 전해드린 대로 재배송은 불가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좋고 비가 올 염려도 없어서 자택 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모처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부인의 기분은 한 번에 바닥으로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냉장고는 잘 쓰겠습니다. 이 부인은 답글을 남기고 다시 마트 카운터로 돌아간다. 일을 마치고 자전거로 집으로 향하는 이 부인. 자택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다. 이 부인이 사는 아파트 2층 통로. 202호 앞에서부터 1층까지 쭉 이어지는 엄청난 사람들.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올려다보니 마치 202호로 들어가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것 같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인다. 20명은 넘어 보인다. 전원이 하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복장이나 머리 모양들로 봐서는 전부 여자 같았다. 저기요, 무슨 일들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다. 저기요! 이 부인은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올려다보면서 말을 걸었지만 대답들이 없다. 행렬의 여성들은 그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혹시 가스 누출인가? 아니면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려갔나? 불안한 이 부인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 2층 통로로 간다. 2층 통로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부인이 올라왔던 계단 이외에는 아파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201호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오른 자신의 발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부인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행렬의 일은 잊어버렸다. 그런 것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이 부인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택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층 통로 202호 현관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냉장고가 놓여 있다. 거의 통로의 폭과 맞먹는 냉장고. 이래서는 제일 안쪽 집인 203호의 FC가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 부인은 냉장고를 이동시켜 보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씨, 냉장고 고맙습니다. 이 부인은 코멘트를 남기고 휴대폰을 닫았다. 발 아래에 조금 더럽혀진 하얀 마스크가 하나 떨어져 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집에 돌아온 이 씨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막 닫은 현관문을 다시 열고 통로 쪽을 내다본다. 어째서 통로에 냉장고가 있는 거야? 옆집 사람 건가? 이 부인은 입을 다문다. 남편은 부인의 표정으로 알아챈다. 우리 거야? 이 부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업무용 냉장고잖아. 어디서 산 거야? 그리고 왜 안 들여놔? 연달아 빠르게 질문하는 남편. 자기 중국 요리집 열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니, 그걸 같이 일하는 아이씨한테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이 폐품 수집업자인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 냉장고를 거저줘서 받았어. 아. 저녁 때 장 보러 간 중에 배달해 놓은 것 같아서 직접 받지를 못했어. 지 씨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는 이 부인. 냉장고를 어떻게 해서 손에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근데 열쇠는? 응? 업무용 냉장고는 왼쪽에서 앞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 하나짜리 타입이라서 길고 얇은 문 손잡이가 하나. 손잡이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어 남편이 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 잠깐 배가 아파서. 이 부인이 화장실로 달려들어가자 남편도 일단은 집 안으로 돌아간다. 지씨, 냉장고 열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부인은 코멘트를 남기고 페이지 갱신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몇 분 후 코멘트란이 갱신되었다. 부인, 좋은 저녁입니다. 열쇠는 우측면에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인은 휴대폰을 닫고 일부러 휴지를 잡아 빼서 멀쩡한 변기에 그대로 흘려버린다. 현관문을 열고 업무용 냉장고의 오른쪽 면을 확인하자 확실히 테이프가 붙어있던 흔적은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고 근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다. 왜? 놀랐잖아! 눈앞에는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 열쇠는? 없는 것 같아. 뭐? 두 사람의 부부싸움에 막이 열린다. 죄송합니다만. 옆집 FC가 2층 통로에서 그들을 불렀지만 부부는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이씨, 죄송하지만 여기 좀,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큰 소리로 몇 번 소리치자 이 부부의 언쟁이 멈추고 202호의 현관문이 열린다. 아, FC? 냉장고 때문에 그러시죠? 네, 맞아요. 부부싸움에 대한 불평을 하려고 했었지만 눈앞 냉장고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집 안으로 옮기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쪽에서 밀어서 기울여 볼 테니 그쪽을 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후 셋이 힘을 모아 좁은 통로에서 고생해가며 202호에 업무용 냉장고를 옮겨 놓았다. 업무용 냉장고 뒷면에 묶여있던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니 정면 위쪽에 온도 표시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기계음이 들렸다. 실내등 아래에서 보니 멋진 은색으로 먼지 하나 없이 표면의 상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일 것은 분명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된다. 이 냉장고 잠겨 있네요? 옆집 F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한다. 옆에 붙여놨다고 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전 이만. 아, 이거 괜찮으시다면. 이 부인은 업무용 냉장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캔맥주 6개들이 팩을 꺼내서 비닐봉지에 넣어 F에게 건넨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 부인이 물러설 것 같지 않아 F는 웃는 얼굴로 캔맥주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도중 뒤에서 시선을 느낀 F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업무용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이 부부가 열쇠 구멍에 철사를 넣어서 문을 열려고 분투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아무도 F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다시 현관을 향한 F는 신발을 신는다. 오른발에 위화감을 느껴서 신발을 벗고 신발 속에 손을 넣는다. 마스크? 오른쪽 신발 속에는 살짝 더러운 한 장의 흰 마스크가 들어있다. F는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주머니에 마스크를 넣고 202호를 뒤로 한다.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2호 현관 앞에도 더러워진 흰색 마스크가 몇 장 떨어져 있다. F는 고개를 갸웃대며 203호로 돌아간다.